이번 순서는 문학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진양희 기자의 문화살롱입니다. 매일경제스타투데이의 진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드라마 대세라고 할수 미생도 있죠. 그렇고요. 네. 뭐 얼마 전에 소개해주신 뮤지컬 위대한 캐츠비. 네. 그리고 이번에 진짜 흥행몰이하고 있는 영화죠. 내부자들. 내부자들. 네. 이것도 원작이 웹툰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영화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평일에도 2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고 있는 내부자들. 네. 어떻게 보면 웹툰 작가로 가장 성공한 윤태호 작가, 미생으로 대히트를 쳤던 또 이끼라는 영화의 원작자이기도 했었는데요.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 웹툰의 인기만큼이나 영화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웹툰에서는 미완결로 결말이 나지 않았었는데 이번 그 감독이 직접 영화에서 후반 30분 정도를 통해서 미완결 작품의 결말을 영화에서 대신 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윤태호 작가가 좀 이례적으로 이번 작품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 작품이 촬영되는 현장에 직접 가서 응원도 하고 좀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뭐 이런 일은 사실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작품에 애정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네.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웹툰 원작들. 그런가 하면 현재 방송 중인 드라마 송곳 또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도 웹툰의 원작으로 한 작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뭐 이 방송사에서 또 그 윤계상 씨 나왔던 드라마도 웹툰을 원작으로 했었는데 네. 송곳은 그 최규석 작가의 웹툰 동명 웹툰을 드라마한 작품인데요. 노동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중들에게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뭐 드라마 시청률은 아무래도 종편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어서 시청률 수치로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서 원작 만화의 주문이 10배 정도 껑충 뛰어 올랐다고 네. 하고요. 무엇보다 독자층이 그동안에는 3, 40대 남성 독자가 많았는데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20, 30대 여성으로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현상을 낳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드라마가 잘 되니까 원작 만화까지도 주문량이 많이 늘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또 이제 웹툰 원작의 드라마와 영화들 또 이제 우리한테 선을 보일 작품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 강풀 작가도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작가인데요. 동명 웹툰 타이밍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가 12월 10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대참사가 남은 하루 동안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시간 능력자들의 사투를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물인데요. 강풀 작가가 처음으로 그 자신의 작품 중에서 뭐 영화된 거는 사실 그대를 사랑합니다, 26년, 이웃사랑 등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돼서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포털 사이트의 모교 웹툰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치즈 인 더 트랩이 네. 케이블 방송에서 제작이 됩니다. 이 드라마가 제작된다고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젊은 층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물인데요. 캐스팅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탑 중에 톱스타급한테 시나리오를 다주고 캐스팅을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 김고은 씨와 박해진 씨가 주인공을 맡게 됐고요. 내년 1월 달에 이제 시청자들에게 방영이 됩니다. 네, 치즈 인더 트랩 같은 경우는 워낙 원작의 인기가 높았어서 네. 배우들의 캐스팅에도 원작 팬들의 관심이 상당했었거든요. 네,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참 관심이 많은 배우인데요. 유승호 씨가 네. 또 웹툰 드라마 또 네. 안방 컴백을 한다고요. 네, 오늘 기대됩니다. 또 이 드라마가 상상고양이라는 드라마인데 오늘 마침 오후에 이 드라마 제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네. 유승호 씨의 그 전역 이후에 첫 복귀작이고요. 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배우 조재현 씨의 딸 조혜정 양의 또 이 캐스팅을 두고 금수저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작품인데요. 뭐 여러 가지 각종 논란이 이 드라마의 홍보 효과로 좀 이어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첫 방송이라고 하니까요. 뚜껑을 열어봐야 이 드라마가 어떤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정말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이렇게 많구나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게 영화나 드라마 제작뿐만 아니라 뮤지컬, 뭐 광고, 심지어 게임, 네. 뭐 여러 가지 웹의 여러 다양한 컨텐츠에 사용이 되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웹툰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독창적이고 그리고 톡톡 튀는 그런 상상력, 무엇보다 젊은 작가들이 많고 제한이 없다 보니까 뭐 소재 제한이라든가 엄격한 잣대가 없다 보니까 좀 더 동시대의 어떤 어떤 관객들 그리고 대중들과 호흡하기 좋은 컨텐츠가 많다는 점이 이제 사랑받을 수 있고요. 특히 네. 뭐 B급 감성이라고 하죠. 네. 그런 감성을 또 가감없이 표출한다는 점에서 네. 어떤 통쾌한 카타르시스도 느끼게 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굉장히 인기 있는 웹툰이 있으면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 이제 뭐 제작자들이 손을 뻗쳤는데 이제는 포탈과 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이런 웹툰 제작에 어떤 멍석을 깔아주는 그런 시스템 또 지원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웹툰이 만화이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그 시작점부터 좀 더 넓은 상상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요즘 문화 콘텐츠가 너무 이렇게 웹툰에만 치중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서는 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뭐 만화책이나 소설, 에세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콘텐츠의 원작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웹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연 이 웹툰 원작의 작품들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받는지 또 이 웹툰의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 음악 포털 사이트에서 이른바 끼워 팔기형 음원 추천 서비스를 30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건가요? 사실 그동안 고질병으로 뭐 정말 시끌시끌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비사가 어떤 국내 그 음악 포털로는 굉장히 대기업을 이루고 있는 비사가 30일부터 음원 추천곡 서비스 제도를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정한 음악 시장 형성을 위해서 이 같은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음악 추천 서비스는 그동안 끼워 팔기형이 아니냐라는 논란 속에 시달려 왔습니다. 네. 네. 사실 음원 사이트 이용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음원 추천 서비스가 좀 거슬린다, 뭐 불편하다, 뭐 네. 이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추천곡 제도, 이게 사실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의 거의 원흉 같은 존재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추천을 또 받고 말하면 어때 누구의 허락을 받고 추천? 네. 낙하산? 특혜? 궁금해요. 뭐 이런 걸로도 되잖아요. 네. 그 음원 서비스 그 추천 음악에라도 좀 들어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로비 예, 같은 것도 로비가 있을 수가 있고 있고요. 뭐 네. 금품 수수가 있다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고질적으로 계속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좀 시리즈로 크게 다루면서 이게 다시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됐고요. 네. 뭐 이번 폐지 절차에 따라서 음원 차트 상단에 노출됐던 추천곡이 이제 사라지는데 그동안 뭐 몇몇 한 4군데 정도 음악 포털에서 이런 추천 서비스를 폐지해 왔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이런 폐지에 따라서 실시간 차트의 부작용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이게 없어진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리스너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좀 뺏긴 면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아쉬운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를 개선할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TV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M사에서는 지금 꿈쩍도 하고 있지 않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또 제각각이네요. 공정한 음악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업계의 노력들이 또 눈에 띄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는 거 또 알 수 있었고요. 이 건강한 음악으로 가득 찬 음악 시장으로의 발전을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연과 전시회 소식도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박희순 씨, 저도 배우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네, 분인데요. 연출가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그렇군요. 뮤지컬 무한 동력이라는 작품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작품 역시 인기 웹툰 신과 함께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아직 미생도 되지 못한 청춘들이 녹록치 않은 현실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이제 유쾌하지만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내년 1월 3일까지 대학로에서 공연이 되는데 박희순 씨가 이 작품을 이제 연출을 하면서 배우로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됐다, 많이 배우게 됐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웹툰 신과 함께를 봤는데 굉장히 네. 짠하게 감동스럽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또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라니까 또 새롭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연극계 헤로인 손숙 씨가 또 1인극을 펼친다고요. 네, 손숙 씨 하면 뭐 연극의 데모라고 불리죠. 네. 그런데 1990년 초연 당시에도 그 여자라는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았는데 이번에 또 자신이 출연해서 1인극 형태로 해서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연극 그 여자는 프랑스 작가이자 철학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요. 한국인의 정서와 현실에 맞게 좀 각색을 했습니다. 의사인 남편과 안정된 가정에서 한 30년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살던 한 여성이 남편에게 애인이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네. 12월 6일까지 서울 산울림 극장에서 공연이 됩니다. 좀 중년 여성들, 이런 현실에 좀 처해져 있는 그런 중년 여성들이 많이 발길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손숙 씨의 1인극 뭐 얘기만 들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끌리긴 하네요. 네. 제가 아직 중년의 나이가 아직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자. 네, 그런가 하면 호림박물관에서는 국보급 명품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린다고요? 네,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어떤 걸까요? 국보급 명품 100여 점을 전시를 하는데요. 뭐 호림박물관 하면은 그동안 1만 5천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박물관으로 꼽혔는데 이번에는 국보 8점, 그리고 보물 52점,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11점 등을 좀 함께 포함해서 선보이고요. 이번엔 특히 토끼라던가 불교 미술, 도자기를 중심으로 국보급 명품 100여 점을 선보이는데요. 네. 뭐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으시죠. 네, 뭐 삼국시대의 삼청토기라던가 또 고려 청자, 조선 분청사기 백자 이런 명품 도자기 컬렉션이 쫙 한 곳에서 보인다고 하니까요. 뭐 백자의 절제미라던가 뭐 고려 청자의 화려함과 우아함을 만끽하고 싶은 분들은 전시회를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곳에 가면 역사와 교양을 함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 좀처럼 보기 힘든 오래된 도자기부터 또 명품 도자기까지 가득히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문학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진양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